지난 22일 오후에요. 부산의 한 자영업자인 60대 남성이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정정해달라라면서 인터넷 주소인 URL이 하나 옵니다. 이 남성 의심 없이 이걸 눌렀습니다. 요즘 택배로 물건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시킨 택배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해당 주소를 눌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아예 먹통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8월 22일 날 저희 어머니 약을 받을 게 마침 있었는데 그때 마침 문자로 택배 주소를 정정해달라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평소에는 URL이나 이런 거를 전혀 클릭을 안 하시는데 마침 상황이 맞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누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매싱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 정보를 빼가게 된 거예요.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URL을 누르게 되면 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조정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 세상에. 예,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휴대전화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빼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은행 관련된 정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면 이 60대 남성이 문자 속에 링크를 클릭하고 이제 전화가 안 됐잖아요, 목통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이상하게 지금 손님의, 그러니까 고객님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스마트 뱅킹으로 누군가가 은행 9곳에서 총 29차례에 걸쳐서 돈을 인출해 갔는데 이것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기 예금에 넣어놓은 돈을 일반 예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가지고 일반 예금으로 옮겨놓고 그래야 뺄 수 있거든요. 정기 예금 직접 가거나 아니면 해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기 예금을 일반 예금으로 바꾸는 일까지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일반 예금에 들어있는 그 통장의 돈을 조금씩 빼서 총 얼마를 빼나갔느냐? 3억 8천만 원을 빼서 훔쳐갔습니다. 님 정기예금 해놓은 게 돈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러고 전화가 왔는 거라. 우리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먹통을 시켜놔야 모르니까. 그래서 은행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 우리 전화기가 인출금 하면은 여기 뜨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 부양하면서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모으신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이 뉴스가 기사화되자마자 제 주변 난리가 났어요. 제 딸도 엄마 조심해라고 오고 동창도. 왜냐면 5, 60대들 되면 우리도 스마트하다면서 뭐 인터넷 폰 뱅킹에 입금했어 지금 뭐 이런 걸로 당신이 굉장히 젊고 MZ세대 부럽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스마트하다 보니까 의심 없이 누르다가 60대는 평생 모은 재산이거든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런 거 날아오면 무조건 누르시기 전에요. 그 전화번호, 다른 전화로 그 전화번호가 맞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지 않는 한 계속 진화되거든요. 악성 범죄는. 각성 또 각성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피해자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즘은 이 은행이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잖아요. 내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문자로 띵동 얼마가 입금됐으면 나가도 띵동 얼마가 인출됐으면.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이 피해자분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서 그랬을까요? 그 29차례 거액이 빠져나갈 동안 알림이 없었나 봐요, 세상에. 네, 이 3억 원이 넘는 엄청난 이 거액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 피해자 남성분 그래서 총 3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 25일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해당 은행에 이 본인 명의 계좌 지급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먹통이 된 휴대전화를 수리하고요. 세 번째로 이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까지 받았는데요. 이 스미싱범, 이 범인이죠. 이 나쁜 사람이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요즘 정말 하나의 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이 이 계좌의 출금이라던가 뭐 이체라던가 이런 게 다 가능해진 세상이잖아요. 아마도 이것을 노리고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8천만 원 빠져나간 거 경찰의 도움으로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일단 통신사기 방지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은행은 지급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미 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일부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 은행에 역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그 상대방 계좌의 은행도 지급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상대방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에 없는 특유한 제도인데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모르는 사람 간에 순식간에 돈을 가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 가져갔다면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잡지 못하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